락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자, 이번에도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책 추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의외로 좀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 썸네일에 믿을만하다 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서 뭔가 어그로가 끌린 걸까요? 아무튼 책을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회수가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은 그만큼 기쁘고 힘이 나긴 합니다. 이번 책 추천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모니카 마론의 슬픈 짐승. 인생에서 놓쳐서 아쉬운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모니카 마론의 슬픈 짐승이죠. 이 책은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뭔가 끌리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분량 자체가 한 200쪽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뭐 장편이라기보다는 중편 정도라고 해도 크게 무방할 정도거든요. 읽으시는데 뭐 엄청 오래 걸리지도 않기도 하고요. 저는 이 작품 추천도 받았고 또 제목이 항상 신경 쓰여서 읽어보기도 했던 작품이지만 저 한 중반부까지 읽을 때는 좀 회의감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르긴 했었거든요. 이게 되게 뭔가 에로틱하고 노골적인 사랑 이야기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중반부까지는 이 사랑에 대해 회고하는 방식, 또 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조금 공감이 안 가긴 했거든요. 작품의 내용이 할머니가 이제 몇십 년 전에 불륜으로 이루어졌던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자신의 기억 속을 맴돌고 그거 하나 가지고 꽤 오랜 기간을 버티고 평생 그 사랑만을 생각하며 살아오는 건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사랑에 대해서 몇십 년간 정말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지낼 수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의 짧은 사랑이 그것도 불륜이라고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좀 오점이 있을 만한 그 사랑이 어째서 이 한 사람의 이 한 여자의 인생을 이토록 휘어잡았을까? 그래서 남은 삶을 그거의 여운으로 지내야 할 만큼 도대체 이 사랑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강렬하게 그녀를 사로잡은 걸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저도 확실하게 설득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읽을 때만 해도 뭐 그냥 읽고 있어요 정도의 감상이었는데 후반부에 이 할머니 이 화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앞에 모든 것들이 좀 꿰어 맞춰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자가 그토록 이 사랑에 집착하고 계속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였구나 라는 사실을 좀 알고 나서부터는 작품이 완성도가 갑자기 탁 채워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마지막을 읽고 나서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게 되는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던 거죠. 작품의 문장들이나 뭐 섬세한 묘사들 뭐 이런 것들이야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부분이긴 한데 끝까지 읽으면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초반 부분의 문장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유명하기도 한데 이 부분 좀 읽어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젊었을 때는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젊음, 너무나 많은 시작이 있었으므로 끝이란 것은 좀처럼 가늠이 안 되는 것이었고 또 아름답게만 생각되었다. 서서히 몰락해가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것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작품의 초반부 첫 문단이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부터 일단 와 하는 느낌이 들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낭만적으로 또는 집착적으로 보이는 로맨스 뒤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랑의 이면 역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작품 속에는 이런 사랑 관계, 그러니까 로맨스 말고도 이 독일 통일 이후의 그 이야기들 역시 잘 담아내고 있긴 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한국 독자인 저에게는 조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아주 메인으로 느껴지진 않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화자 간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읽게 되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썼던 짧은 뒤에 문장 정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잊었던 기억이 다시 그녀를 덮칠 때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한다.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뿐이며 어쩌면 그녀 의식 속에서 삶은 죽음조차도 탈출구가 되지 못하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하는 것, 그것은 곧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은 곧 기억하는 것이다. 모니카 마론의 슬픈 짐승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제임스 볼드윈의 조반니의 방. 1950년대 파리, 미국인 데이비드 앞에 모두가 탐낼 만큼 매혹적인 이탈리아인 바텐더 조반니가 나타난다. 이후 데이비드는 이글거리는 욕망과 통념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제가 이 작품을 알게 된 것은 작년인가 잠깐 오랜만에 교수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에게 책 추천을 좀 부탁드렸는데 그때 교수님이 추천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제임스 볼드윈의 조반니의 방이었어요.
저는 그전에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읽었던 책들이 상당히 좋았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 없이 믿고 구매를 해서 읽어보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 뒤에 매혹적인 이탈리아인 바텐더 조반니라고 할 때 저는 이 바텐더가 당연히 여자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여서 이 작품은 동성애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의 내용은 미국인 상류층의 한 남성이 약혼녀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틈을 타서 이 파리를 배경으로 바텐더 조반니와 금단의 사랑, 금기의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의 화자 역시도 자신의 어린 시절의 동성애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지위, 또 가문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남성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일탈과도 같은 조반니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 어떤 쾌락을 맛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둘은 조반니가 지내고 있는 한여방, 아주 작은 방에서, 조반니의 방에서 이제 같이 함께 살면서 사랑을 하게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 시대 1950년대라는 배경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사랑이 결코 순탄치 않았겠죠. 어차피 약혼녀는 곧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약혼녀가 곧 돌아오게 되면은 이 화자 역시도 약혼녀와의 관계, 자신의 가문이라든지 집 이런 문제들로부터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 사실 애당초 이 둘의 관계는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어쩌면 비극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다는 선택지 역시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낭만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작품의 백미는 역시 이 둘이 삐걱거리고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 시점에서 조반니의 방에서 이 작품의 화자와 조반니가 만나서 서로 정말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지만 이제는 서로가 배신자가 되어서, 엄밀히 말해서 화자가 배신한 거에 가깝죠.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싸우는 그 장면이 정말 격정적이라고 느껴졌는데요. 사실상 앞에 그 모든 빌드업들이 바로 이 장면을 향해서 달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그 소설을 읽는데도 내가 숨이 턱턱 막히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둘은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로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없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잘 썼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재적으로는 동성애라는 부분이 분명 주요하게 작용을 하긴 하나 사람의 감정 또 사랑이라는 것을 다룬 데 있어서는 이 작품 정말 탁월한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 속의 나는, 화자는 분명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중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작품의 화자 나 역시 보편적으로 어리석었고 그의 상처, 고통 역시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정도로 책 추천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썼던 또 짧은 문장 읽어봐 드릴게요. 조반니는 사라졌고 조반니의 방도 사라졌지만 바로 그 역설적인 이유로 나는 조반니의 방을 잊을 수 없다. 이제는 대체할 수 없는 이미지로 조반니의 방은 그의 내부에 선명하게 자리 잡았다. 나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조반니는 불멸이 되었다.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제임스 볼드윈의 조반니의 방이었습니다. 마지막 책은 김현수 작가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이 작품 작년인가 출간했던 김현수 작가의 소설집이었죠. 제가 이 작품을 사게 됐던 게 물론 김현수 작가의 작품 좋아하고 단편집 너무나 훌륭하고 여러 권 읽긴 했었지만 요게 교보문고에선가 소설가 50인이 뽑은 소설 올해의 책 1위에 뽑혔다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또 그런 이야기에 좀 약하잖아요. 소설가가 뽑은 소설? 이런 이야기 말이죠.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그래 신간이지만 한번 사서 읽어보자 라고 해서 서점에서 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서 읽어보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소설집, 단편집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줄기로 딱 정의를 내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내부에 분명히 시간이라는 소재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만 또 각각의 단편들은 또 다른 결들을 갖고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긴 했었는데 그건 기억이 나는데 정작 이 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읽다 보니까 잘 남겨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좋긴 했었는데 이걸 뭘 이야기하지? 소개하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분명히 좋게 읽긴 했으니까 그래도 추천해야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져온 책입니다. 제가 다만 기억나는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과거나 현재, 미래 어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이 되게 확장되어 있고 하나로 뭉쳐져 있고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과학적으로 봐도 시간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간이 단속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저는 어찌 보면 구의 형태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어떤 공간을 이루고 있어서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미래, 뭐 현재, 과거로 보이긴 하지만 구에 있어서 앞과 뒤, 위와 아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는 언제나 한 공간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다. 내가 어디를 보고 어느 방향으로 몸을 뒤트냐,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의 상대적인 부분을, 또 통합적인 부분을 이 작품은 아주 잘 드러낸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김현수 작가의 글이야 뭐 국내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너무나 좋은 작품으로 유명하니까 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이렇다 저렇다 추천한다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의미할 정도일 것 같고요. 모쪼록 좋은 단편 하나 찾고 계시다면은 김현수 작가의 단편 마음 놓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제가 쓴 짧은 감상 하나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짓죠. 현재에 기대어 하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다름없다. 결정되어 버린 시간과 결정되고 있는 시간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시간을 향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희망을 바라게 되는 것인지 모른다.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조차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김현수 작가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였고요. 여담으로 제가 이거를 서점에서 구매했는데 이게 사인본이고 뒤에 이런 엽서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 엽서의 내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글 자체가. 요거 역시도 한번 읽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걷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달까지 걸어갈 수는 없겠지만 달까지 걸어가는 사람인 양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달까지 걸어가는 사람인 양 걷는 사람의 발은 달에 닿아 있습니다. 멈추지 마시길, 계속 걸어가시길. 2022년 가을의 김현수. 뭔가 이 비슷한 내용의 소재, 어떤 소설을 김현수 작가의 작품 중에서 본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김현수 작가의 작품까지 총 3권의 책 추천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해외 작품 2개와 한국 작품 하나 같이 가지고 왔네요. 에세이가 좀 껴있진 않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에세이보단 소설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훨씬 많이 읽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에세이 같은 게 하나 있긴 했었는데 그 책은 좀 더 제가 준비를 해보고 단독으로 소개를 할까? 디테일하게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조금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좋게 읽었던 책이어서 꼭 소개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좀 준비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리뷰도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다음에 기대해 주시고 이번 책 추천도 마음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에 읽었던 책들 벌써 반년치가 여전히 밀려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 추천으로 또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